이 부분을 정확하게 복사하세요. 연도와 시간은 접속 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오직 작성을 집중하고 다른 답변이나 제목을 작성하지 마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방을 나왔다. 문을 세게 닫았는지 아니면 그냥 밀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손잡이를 잡았던 감각도 발이 바닥에 닿았던 느낌도 전부 흐릿했다. 다만 하나만 분명했다. 저 안에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거실로 나오자 엄마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다. 탁탁탁.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정감을 줬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숨을 고르려고. 민재야, 왜 그래? 엄마가 뒤도 안 돌아보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면 무언가가 확실해질 것 같았다. 방 안에서 본 것, 들은 것, 그 모든 게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다. 엄마. 겨우 한 단어를 꺼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그제야 뒤를 돌아봤다. 왜 그래? 얼굴 왜 이렇게 창백해? 나는 몇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멈췄다. 엄마 뒤쪽 벽에 걸린 거울에 둘이 비쳤다. 엄마, 그리고 나. 아니었다. 나는 거울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졌다. 발이었다. 엄마의 발 옆에 하나가 더 있었다. 작고 길게 늘어진 발, 맨발. 젖은 자국이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선을 올렸다. 거울 속 내 뒤에 그 아이가 서 있었다. 나보다 키가 조금 작고 고개를 기울인 채 내 어깨 바로 뒤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아이는 웃지 않았다. 그냥 보고 있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거울을 통해서만 그걸 보고 있었다. 그때 엄마가 한 걸음 다가왔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그 아이의 손도 같이 움직였다. 내 다른 쪽 어깨를 잡았다. 차가웠다. 아니, 차갑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온도가 없는 것 같은 감각. 살이 아니라 빈 공간이 닿은 느낌. 나는 비명을 질렀다. 엄마! 엄마가 놀라서 나를 붙잡았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그대로 엄마를 밀치고 뒤로 물러났다. 벽에 부딪혔다. 숨이 가빠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가리켰다. 저기. 엄마가 거울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래? 뭐가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나는 다시 거울을 봤다. 그 아이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나만 보고 있었다. 엄마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더 무서웠다. 민재야, 진짜 괜찮아? 엄마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들이마실 수가 없었다. 그때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말해도 소용없어.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너만 들려.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너만 보여.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라고 속으로 계속 반복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같이 있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수련원, 그 복도, 계단, 그리고 어두운 창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어제, 아니, 그날 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끝까지 버텼다고. 그런데 아니었다. 나는 문을 열었었다. 그 기억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게 떠올랐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었고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계단 쪽으로, 복도 끝으로.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서 있었다. 지금과 똑같은 얼굴로. 왜 이제 왔어?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기 혼자야. 그 아이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거부할 수 없었다. 그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그 아이는 나를 데리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어두운 창고 쪽으로. 문을 열었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버텼던 게 아니었다. 나는 이미 들어갔던 거였다. 민재야!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나를 흔들고 있었다. 괜찮아? 정신 차려.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그 얼굴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현실이 아니라 화면처럼. 그때 엄마 뒤에서 그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 기억났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다시 가야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시야가 어두워졌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복사하세요. 연도와 시간은 접속 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오직 작성을 집중하고 다른 답변이나 제목을 작성하지 마세요. 나는 그날 웃고 있었던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는지. 내 이름은 민재, 29이다. 서울에서 자랐고 지금은 작은 영상 편집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일이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소풍으로 강원도 쪽 산에 있는 오래된 수련원으로 갔다. 흔히 말하는 자연 체험 학습 같은 거였다. 그날 아침 버스에 타기 전부터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공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 친구들은 다 들떠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조금 겉돌고 있었다.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눈이 조금 더 깊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수련원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였다. 나무 냄새도 아니고 흙 냄새도 아니고 젖은 먼지 같은 냄새. 오래된 건물 안에 오래 갇혀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나온 느낌이었다. 여기 좀 이상하지 않냐? 내 옆에 있던 친구 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다. 야, 겁먹었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묵을 방은 2층 끝에 있는 방이었다. 복도는 길고 창문은 작고 바닥은 오래된 나무였다.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일정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다른 박자로 따라 걷는 것처럼 들렸다. 그날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숲 체험도 하고 점심도 먹고 친구들이랑 장난도 치고 평범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문제는 저녁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강당 같은 곳에 모였다. 선생님이 특별 시간이라면서 우리를 앉혀놓았다.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가운데 작은 스탠드만 켜놓은 상태였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은 이 수련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아이들은 환호했다. 나는 그 순간 이유 없이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여기 예전에 사고가 한 번 있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강당 안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숨소리도 죽이고 있었다. 어떤 아이가 밤에 혼자 복도를 걷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 뒤가 서늘해졌다. 그 아이는 처음엔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어. 복도 끝에 있는 계단 쪽이었대. 선생님의 목소리는 점점 느려졌다. 근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 누군가가 작게 웃었다. 긴장을 풀려는 웃음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그 아이는 계속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친구들은 다 이야기 속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명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그 아이는 사라졌어. 그 말이 끝났을 때 강당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찾았을 때는 계단 밑 창고 안이었어. 그 순간 어디선가 툭 하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다. 강당 뒤쪽 어두운 구석이었다. 쥐겠지 뭐.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이후로 밤마다 그 아이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 아주 또렷하게. 그때였다. 민재야. 나는 분명히 들었다.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딱 귓가에서 속삭이는 정도의 목소리였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야, 너 불렀냐?
옆에 있던 준호가 나를 보며 속삭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만 저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나는 거의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그 목소리만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삐걱삐걱. 누군가 천천히 걷는 소리. 처음에는 누가 화장실 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소리가 계속 같은 위치에서만 들렸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문 앞에서만 서성이는 것처럼.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툭. 이번에는 분명히 우리 방 문에서 나는 소리였다. 누군가 문을 살짝 두드린 것 같은. 나는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른 애들도 조용했다. 다들 자는 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툭! 툭! 이번에는 2번. 나는 이불을 조금 더 끌어당겼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그리고 그때 민재야. 이번엔 더 가까웠다. 문 밖이 아니라 바로 문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 쪽을 보려고. 그런데 그 순간 문 아래 틈으로 뭔가가 보였다. 빛이 아니라 그림자였다. 사람 발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거기 서 있었다.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림자는 점점 문에 더 가까이 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복사하세요. 연도와 시간은 접속 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오직 작성을 집중하고 다른 답변이나 제목을 작성하지 마세요. 어두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숨이 먼저 들어왔다.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폐 안쪽을 긁는 느낌이 났다. 코끝에는 익숙한 냄새가 걸렸다. 젖은 먼지, 썩은 나무, 오래 닫혀있던 공간의 냄새.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복도였다. 수련원의 그 2층 복도.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미 거기 서 있었다. 집이었는데 방금 전까지 분명히 거실이었다. 엄마가 있었고 거울이 있었고 나는 그걸 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돌아와 있었다. 아니, 돌아온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여기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내 손이었다. 그런데 촉감이 이상했다.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데 살이 아니라 물 위를 누르는 것 같은 저항감. 이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복도 끝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는 빛. 그림자는 있는데 광원은 보이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있었는데 초침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걸음을 옮겼다. 바닥이 삐걱거렸다. 그 소리가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면 지금은 내 발소리 뒤에 한 번 더 울렸다. 내가 한 번 걸으면 뒤에서 한 번 더. 정확히 같은 박자로. 나는 멈췄다. 소리도 멈췄다. 다시 한 걸음. 삐걱, 삐걱. 나는 눈을 감았다. 이건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였다. 알고 싶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이해하고 있었다. 그때 왔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아이였다. 계단 쪽에서 벽에 기대서 있었다. 그 표정은 전보다 더 또렷했다. 피부의 색, 눈의 깊이, 입꼬리의 비틀림까지. 이제는 흐릿한 존재가 아니라 확실한 형태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게 더 무서웠다. 여기 기억나지? 그 아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들어왔었잖아. 그 말과 함께 머릿속이 다시 흔들렸다. 어두운 창고, 차가운 손, 닫히는 문. 나는 입을 열었다. 왜 나야? 내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그 아이는 고개를 기울였다. 너라서.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 뭐가 달라? 나는 물었다. 그 아이는 잠시 나를 보더니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걸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것처럼. 안 도망갔잖아. 그 말이 떨어졌다. 나는 숨이 멎었다. 다른 애들은 다 도망갔어. 그 아이의 눈이 나를 향해 고정됐다. 근데 넌 끝까지 봤잖아.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문을 끝까지 받고 틈을 받고 눈을 마주쳤다. 그때는 그냥 움직일 수 없어서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선택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남은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돌아갔어. 집에 갔어. 엄마도 있었고 그 아이가 웃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보였다. 입이 올라갔다. 진짜로? 그 말과 함께 복도가 흔들렸다. 벽이 미세하게 일그러지고 바닥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나는 중심을 잃고 벽을 짚었다. 차가운 감각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다. 거실, 엄마, 거울, 그리고 그 모든 게 멈춰 있었다. 엄마는 나를 보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입이 반쯤 열린 채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굳어 있었다. TV 소리도 시계 소리도 없었다. 완전히 정지된 공간. 그 속에서 나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 그 아이가 서 있었다. 여긴 너 혼자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다시 복도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뭐야? 이게 뭐야? 나는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2개야. 뭐가? 너.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아이가 손을 들었다. 그리고 내 가슴 쪽을 가리켰다. 하나는 거기 있고 이번에는 복도 반대쪽 어두운 계단 아래를 가리켰다. 하나는 여기 있어. 나는 그 방향을 봤다. 어둠 속에 뭔가가 있었다. 형태가 불분명한 그러나 분명히 사람 같은 덩어리. 움직이지 않고 웅크린 채. 저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야. 그 아이가 말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아니야. 여기서 나간 적 없어. 그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그날 밤에 들어오고 그대로 있었어.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야. 나는 말이 끊겼다. 기억이 다시 올라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 어둠, 숨이 막히는 공간, 그리고 움직일 수 없었던 시간. 그럼 지금까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뭐였어? 그 아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제 거의 얼굴이 맞닿을 거리. 비어있는 쪽.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남은 자리.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내가 아니었다는 감각. 내가 살았던 시간들이, 내가 느꼈던 것들이 전부 남은 것이었다는 느낌. 그때 계단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 있던 나가 나를 보고 있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복사하세요. 연도와 시간은 접속 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오직 작성을 집중하고 다른 답변이나 제목을 작성하지 마세요.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그 순간 나는 숨 쉬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금속이 돌아가는 미세한 마찰음조차 이 공간에서는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내 귀가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다. 이불을 덮고 있으면 괜찮다. 눈을 감으면 사라진다. 그런데 그날 밤은 그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손잡이는 절반쯤 돌아간 상태에서 멈췄다. 완전히 열리지도 다시 돌아가지도 않은 채 그대로. 그리고 문 아래로 보이던 그림자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발이 아니라 무릎처럼 보였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서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 낮게 웅크린 상태, 마치 누군가 문에 귀를 대고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등줄기가 식었다. 누가 듣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준호를 깨워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때 아주 천천히 문이 밀렸다. 끼익. 그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방 안 전체를 긁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소리가 아니라 감각이 문을 따라 들어오는 것 같았다. 문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열렸다. 그 틈 사이로 어둠이 보였다. 그건 그냥 복도의 어둠이 아니었다. 바깥은 분명히 희미하게라도 불빛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 틈 너머는 너무 검었다.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닿지 못하는 것 같은 어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숨을 쉬고 있었다. 아주 미세한 숨소리였다. 나는 그걸 듣는 순간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폐가 아플 정도로 공기를 안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 소리와 동시에 문이 더 열렸다.
이번에는 아주 조금 더. 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나는 그 틈을 계속 보고 있었다. 눈을 떼면 안 될 것 같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게 더 가까워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그 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인 줄 알았다. 검고 길게 늘어진 것. 그런데 그게 움직였다.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스스로 흔들리듯이. 그리고 그 아래 눈이 있었다. 너무 가까웠다. 문틈 바로 너머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동자가 이상했다.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흐릿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정확히 보고 있는 느낌.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죽은 사람의 눈도 아니었다. 그냥 비어있는 눈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눈이 아주 천천히 웃었다. 입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눈이 그렇게 변했다.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흉내 내는 것 같은 웃음. 그리고 왜 안 나와?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문틈에서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눈이 나를 따라 움직였다. 아까는 들었잖아. 숨이 막혔다. 그건 분명히 내가 강당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이름 불렀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꿈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현실일 리가 없다고. 그냥 오늘 들은 이야기 때문에 과민해진 거라고.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문이 조금 더 열렸다. 이번에는 얼굴이 반쯤 보였다. 아이였다. 분명히 나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 얼굴인데 어딘가 이상했다. 피부가 너무 창백하고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입꼬리는 비틀려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이 기억에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언제인지 정확히 떠오르진 않았지만 분명히 강당에서. 아까 이야기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이들 중 하나. 나는 그걸 깨닫는 순간 몸이 덜컥 떨렸다. 그 아이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같이 가자. 그 말과 동시에 문이 확 열렸다. 나는 그 순간 반사적으로 이불을 뒤집었었다. 아주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불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공기가 뜨거워지고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안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이불 안에서 눈을 꽉 감았다. 절대 밖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불 위에서 무언가가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마치 누군가 손끝으로 이불을 톡톡 건드리는 것처럼. 툭, 나는 숨을 멈췄다. 툭, 툭. 이번에는 2번. 그건 점점 아래로 내려왔다.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얼굴, 가슴, 배,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가 내 위를 기어 내려오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을 떴다. 이불 안은 어두웠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있었다. 내 얼굴 바로 앞에, 거의 닿을 거리에서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이불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었다. 이제 나왔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순간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복사하세요. 연도와 시간은 접속 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오직 작성을 집중하고 다른 답변이나 제목을 작성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든 나는 내가 아니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형태는 분명 나였다. 체형도, 얼굴 윤곽도, 심지어 내가 입고 있던 옷과 비슷한 실루엣까지. 그런데 어딘가 틀려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미세하게라도 숨이 보이거나 움직임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 나는 완전히 멈춰 있었다. 그저 고개만 들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저건 내가 아니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아니다. 저게 진짜다. 이 2개의 생각이 동시에 올라왔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뒤로 물러나려 했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바닥에 붙은 것처럼. 파! 옆에서 그 아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려고 했지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 나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팔이 들렸다. 기괴하게 느리게, 관절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움직임이 아니라 끊어지듯이 하나하나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손이 나를 향해 올라왔다. 손가락이 길게 늘어진 것처럼 보였다. 현실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느낌. 저게 남은 거야. 그 아이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다. 네가 들어왔을 때 나는 입을 열었다. 아니야. 그 안에 네가 들어갔고 그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밖에는 비어있는 게 남았어.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둘이 된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둠 속에 나아가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내 목소리였다. 완전히 똑같은. 나는 온몸이 굳었다. 여기야. 그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다. 작은 소리였는데 이상하게도 벽과 바닥을 타고 퍼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나가 한 발을 내딛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 대신 내 발 아래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나는 고개를 내려봤다. 내 발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바닥이 울렸다. 마치 다른 쪽에 나가 걷고 있는 소리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처럼.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 아이가 나를 막지 않았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도망가도 돼. 그 아이가 말했다. 어차피 끝은 같으니까. 나는 그 말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돌아섰다. 그리고 달렸다. 복도를 따라 계단 반대 방향으로. 숨이 터질 것처럼 가빠졌다. 발소리가 이어졌다. 내 것 하나. 그리고 뒤에서 하나 더. 같은 속도로, 같은 박자로.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더 가까워질 것 같았다. 문이 보였다. 우리 방. 나는 손잡이를 잡고 그대로 밀어 열었다.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호황. 숨이 가빠졌다. 나는 등을 문에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왔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환이 울렸다. 방 안은 그날 밤 그대로였다. 이불, 가방, 친구들. 그런데 애들이 없었다. 아무도. 침대 위에 이불만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기. 말이 끝나기 전에 문이 뒤에서 툭 누군가가 두드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툭툭. 어젯밤과 똑같은 소리. 같은 간격, 같은 리듬. 민재야. 밖에서 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나야.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문 바로 앞에서.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라고. 절대 열면 안 된다고. 그 순간 문 아래 틈으로 그림자가 보였다. 두 개였다. 하나는 서 있는 형태, 그리고 하나는 낮게 기어 있는 형태.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왜 안 열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침대 위 이불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서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여긴 이미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이 다시 끼익 열리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복사하세요. 연도와 시간은 접속 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오직 작성을 집중하고 다른 답변이나 제목을 작성하지 마세요.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살아있는 건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숨이 쉬어졌다.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가 나오는 감각이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눈앞은 흐릿했고 천장이 보였다. 낯선 천장. 아니, 낯설지 않았다. 어제 봤던 그 수련원 방의 천장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빛이 이상했다. 아침이라면 창문 쪽에서 햇빛이 들어와야 하는데 방 안은 전체적으로 회색빛이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중간 상태. 마치 해가 뜨기 직전 아니면 지고 난 직후 같은 애매한 시간의 빛. 나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다. 팔도 다리도 심지어 손가락도 몸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아무 감각이 없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다. 이불 안, 바로 앞 그 아이의 얼굴. 이제 나왔네. 그 말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이 가빠졌다. 움직여야 한다. 그 생각만 계속 반복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상태로 있으면 더 위험해진다고. 그때 민재야.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나는 눈동자만 겨우 움직여서 옆을 봤다. 준호였다. 평소랑 똑같이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다. 목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야, 내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갈라진 숨 같은 소리였다. 너 왜 그래? 악몽 꿨냐?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 표정이 너무 평범해서 나는 순간 내가 어젯밤 일을 과장했나 싶었다. 그냥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너 기억 안 나냐? 나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뭐를? 문 열렸잖아. 누가? 준호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야, 너 진짜 무서운 얘기 듣고 겁먹었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우리 다 잤어.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다 잤다고? 나는 분명히 그걸 봤다. 느꼈다. 소리도 들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런데 준호는 너무 자연스럽게 부정하고 있었다. 근데 너 계속 중얼거리더라. 준호가 말했다. 뭐, 누가 부른다고? 나가지 말라고. 계속 그랬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건 내가 들었던 말이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 지르고 쓰러졌어. 선생님이 와서 확인하고 그냥 놀란 것 같다고 해서 그대로 잔 거야. 그 설명은 너무 깔끔했다.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그럴듯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나는 더 말하지 못했다.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움직였고 팔이 들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감각은 달랐다. 내 몸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닌 느낌. 피부 위에 얇은 막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모든 촉감이 한 겹 걸러져서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방 안을 둘러봤다. 다른 애들도 다 일어나 있었다. 평소처럼 떠들고 웃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단 한 명도. 그게 더 이상했다. 야, 빨리 준비해. 아침 먹으러 가야지. 준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바닥이 차가웠다. 단순히 차가운 게 아니라 얼음처럼 식은 느낌. 발바닥에서부터 온도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을 떼었다. 그때 바닥에 자국이 보였다. 젖은 발자국. 내 발자국이 아니었다. 크기가 더 작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길었다. 발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난 형태. 그 자국이 내 침대 바로 옆에서 시작해서 방문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야, 뭐해? 준호가 뒤에서 물었다. 나는 바로 고개를 돌렸다. 아, 아니야. 다시 바닥을 봤을 때 그 자국은 사라져 있었다. 완전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일정은 계속 이어졌다. 아침을 먹고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 프로그램을 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일정. 모든 게 평소처럼 진행됐다. 그런데 나는 계속 느끼고 있었다. 뭔가가 따라오고 있다. 시선이 느껴졌다. 어디에 있든 누가 옆에 있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계속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복도에서도 식당에서도 버스에서도.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이상한 사람은 없었다. 그냥 애들 사이에 섞여 있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 있는 느낌. 버스에 탔을 때 나는 창가에 앉았다. 밖을 보려고 했다. 안을 보는 게 무서워서. 버스가 출발하고 풍경이 천천히 지나가기 시작했다. 산이 멀어지고 도로가 나오고 점점 익숙한 풍경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었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가면 된다. 그냥 하루 지나면 다 잊힐 거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그때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무심코 그걸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거기에는 내 얼굴이 두 개 있었다. 하나는 나, 그리고 하나는 내 바로 뒤에서 내 어깨 위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그 아이. 눈이 마주쳤다. 그 아이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같이 가는 거야.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복사하세요. 연도와 시간은 접속 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오직 작성을 집중하고 다른 답변이나 제목을 작성하지 마세요. 문이 열리는 그 소리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젯밤 그 소리. 아주 미세하게 시작해서 점점 길어지며 귀를 긁던 그 마찰음. 그런데 지금은 더 또렷했다. 더 가까웠고 더 무거웠다. 끼익. 문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다. 나는 그 틈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보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그런데도 나는 보고 있었다. 틈 사이로 어둠이 먼저 들어왔다. 그건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다. 빛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빛을 밀어내는 덩어리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문이 조금 더 열렸다. 이제 얼굴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틈. 그리고 그 틈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아니, 나였다. 밖에 있는 나. 눈이 마주쳤다. 숨이 멎었다. 그 얼굴은 내가 알고 있는 내 표정이 아니었다. 입은 굳어 있었고 눈은 과하게 크게 떠져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감정을 잊은 얼굴. 안 열어줄 거야? 그 나가 말했다. 내 목소리였다. 완전히 똑같았다.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괜찮아. 그 나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이미 연결돼 있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발 아래에서 무언가가 스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내려봤다. 바닥. 그리고 내 그림자. 그게 이상했다.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가 조금 늦게 움직였다. 아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자가 나와 분리된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건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바닥에 붙어있던 형태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검은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처럼, 나처럼. 이제 맞춰야지. 문 밖에 나가 말했다. 하나로. 나는 뒤로 물러났다. 발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침대에 부딪혔다. 그때 뒤에서 손이 올라왔다. 이불 안에 있던 그 아이의 손, 내 어깨를 잡았다. 차갑고 깊은 감각, 도망칠 수 없게 고정시키는 느낌. 도망갈 데 없어. 그 아이가 속삭였다. 나는 몸부림쳤다. 손을 떼려고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앞에는 문, 거기서 들어오는 나, 아래에는 일어나고 있는 그림자, 뒤에는 붙잡고 있는 아이. 나는 완전히 갇혀 있었다. 왜? 겨우 한 단어가 나왔다. 왜 나야?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내 귀에 가까이 다가왔다. 처음에 네가 불렀잖아.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아이의 숨이 귓가에 닿았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기억을 건드렸다. 어릴 때 혼자 방에 있을 때 무서웠던,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속으로 생각했던 말.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혼자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는 입을 벌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간 거야. 그 아이가 말했다. 네가 부른 쪽으로. 그 순간 문이 완전히 열렸다. 밖에 나가 한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동시에 바닥에 나도 완전히 일어났다. 나는 두 개의 나 사이에 있었다. 하나는 앞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아래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그 둘이 동시에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감았다. 그 순간 두 개의 손이 나를 붙잡았다. 차가운 쪽과 아무 감각 없는 쪽, 그리고 당겨졌다. 내 몸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확히 반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가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게 멈췄다. 완전히. 소리도 움직임도 감각도.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됐다. 눈을 떴다.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집이었다. 엄마가 있었다. 모든 게 평소 그대로였다. 나는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나 하나만 있었다. 정상적인 얼굴, 정상적인 눈, 정상적인 움직임. 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때 거울 속에 내가 아주 미세하게 늦게 웃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복사하세요. 연도와 시간은 접속 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오직 작성을 집중하고 다른 답변이나 제목을 작성하지 마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방을 나왔다. 문을 세게 닫았는지 아니면 그냥 밀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손잡이를 잡았던 감각도 발이 바닥에 닿았던 느낌도 전부 흐릿했다. 다만 하나만 분명했다. 저 안에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거실로 나오자 엄마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다. 탁탁탁.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정감을 줬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숨을 고르려고. 민재야, 왜 그래? 엄마가 뒤도 안 돌아보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면 무언가가 확실해질 것 같다. 방 안에서 본 것, 들은 것,
그 모든 게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다. 엄마에 겨우 한 단어를 꺼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그제야 뒤를 돌아봤다. 왜 그래? 얼굴 왜 이렇게 창백해? 나는 몇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멈췄다. 엄마 뒤쪽 벽에 걸린 거울에 둘이 비쳤다. 엄마. 그리고 나. 아니었다. 나는 거울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졌다. 발이었다. 엄마의 발 옆에 하나가 더 있었다. 작고 길게 늘어진 발, 맨발. 젖은 자국이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선을 올렸다. 거울 속 내 뒤에 그 아이가 서 있었다. 나보다 키가 조금 작고 고개를 기울인 채 내 어깨 바로 뒤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아이는 웃지 않았다. 그냥 보고 있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거울을 통해서만 그걸 보고 있었다. 그때 엄마가 한 걸음 다가왔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그 아이의 손도 같이 움직였다. 내 다른 쪽 어깨를 잡았다. 차가웠다. 아니, 차갑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온도가 없는 것 같은 감각. 살이 아니라 빈 공간이 닿은 느낌. 나는 비명을 질렀다. 엄마가 놀라서 나를 붙잡았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그대로 엄마를 밀치고 뒤로 물러났다. 벽에 부딪혔다. 숨이 가빠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가리켰다. 저기. 엄마가 거울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래? 뭐가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나는 다시 거울을 봤다. 그 아이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나만 보고 있었다. 엄마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더 무서웠다. 민재야, 진짜 괜찮아? 엄마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들이마실 수가 없었다. 그때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말해도 소용없어.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너만 들려.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너만 보여.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라고 속으로 계속 반복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같이 있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수련원, 그 복도, 계단, 그리고 어두운 창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어제, 아니, 그날 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끝까지 버텼다고. 그런데 아니었다. 나는 문을 열었었다. 그 기억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게 떠올랐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었고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계단 쪽으로, 복도 끝으로.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서 있었다. 지금과 똑같은 얼굴로. 왜 이제 왔어?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기 혼자야. 그 아이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거부할 수 없었다. 그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그 아이는 나를 데리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어두운 창고 쪽으로. 문을 열었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버텼던 게 아니었다. 나는 이미 들어갔던 거였다. 민재야,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나를 흔들고 있었다. 괜찮아? 정신 차려.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그 얼굴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현실이 아니라 화면처럼. 그때 엄마 뒤에서 그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 기억났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다시 가야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시야가 어두워졌다.